안녕하십니까, 레피디입니다. 9월 24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상승 출발했다가 보합 정도로 눌리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를 좀 매수했는데요. 반대로 코스닥은 좀 팔았고요. 기관은 오늘 장에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관 매도세로 인해서 증시가 좀 눌러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힘없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는 저점을 계속 똑같은 위치를 받치고 있긴 하지만 고점 자체가 이제 점점 낮아지는 코스피의 흐름 자체가 조금은 약세를 띠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지금 많이 죽어 있습니다. 코스피 증시 자체에서 지금 거래량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제 대형주의 조정이 좀 시작되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일봉상으로 봐서 그렇지 사실은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이제 상승 추세가 꺾였습니다. 네, 이미 꺾였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제는 어떤 종목을 들어갔을 때 이제는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량주 해서 우량주도 좋긴 하지만 오히려 이제 우량주가 지금 잘못 들어가게 되면 크게 물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유동성 자금으로 인해서 올랐던 그 상승분에 대해서 너무 신뢰를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비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미 지금 우리가 뉴스로 접하고 있는 그 비전에 대해서는 반영이 이미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을 우선으로 보시고요. 주식을 보실 때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현재 실적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성장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CAGR이라고 하죠. 네, 매년 이제 이 업계가 얼마나 증가를 하는지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적이 지금도 높지만 내년에도 높던지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어야지 올라가게 되고요. 이제는 우리가 이런 구간을 겪어왔는데요. 아무래도 이 구간에서 새로 유입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구간을 경험을 아직 못 해보셨겠죠. 네, 그래서 그런 구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구간도 있었지만 이전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박스권을 횡보를 하는 그런 구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루한 횡보장 혹은 그리고 하락장이 익숙했던 그런 코스피입니다. 그래서 상승장이라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았는데요. 자, 이렇게 대시세가 이제는 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죽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이런 장이 왔을 때는 종목 강세가 올 가능성이 크고 지금 우리의 주 테마는 전기자동차, 2차 전지 테마와 그 다음에 바이오 테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테마도 좋긴 하지만 사실은 이전에 활활 타오를 때 이미 반도체가 활활 한번 타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 사이클을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 쪽이 저는 이 종목 강세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회복에 따라서 금리 인상에 대한 KB금융과 같은 금융주라든지 이제는 또 배당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배당주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관은 계속 나가고 있고 외국인은 이렇게 연일 매수를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환율이 올라가게 되었을 때는 나갈 수 있는 그런 외국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점이 이제 점점 올라가면서 환율도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오늘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쭉날쭉 하는 듯 하지만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전형적인 상승 추세를 탔고요. 그리고 이제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서 증시도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띨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 코스닥도 사실은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꼬리가 달리기 시작하면서 거래량도 죽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미 이렇게 사그라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주 위주로 다시 한번 2차 상승세가 와주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큰 대목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 팔았고요. 기관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시는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뭐 선물 네, 크게 보지 않고 넘어가고요. 일단은 네, 지금은 확실히 종목 강세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네,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550원 하락해서 255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자, 어제 이어서 또 하락을 했습니다. 시간외 가격은 네, 2600원 조금 상승해서 마무리했고요. 네, 오늘은 뭐 방어하는 그런 입장으로 네,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움직임은 지금 없었는데요. 사실은 21선 추세 지키면서 반등을 좀 해줬으면 좋은 그림이 좀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 상승 추세 저점을 높여가는 그 추세는 오늘로서 좀 깨졌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패턴이 하락으로 나왔고요. 하지만 여전히 이 상단은 여기고요. 상단은 22,500원, 하단은 19,400원 정도죠. 그리고 이전에 저점을 높여놨던 그 하단은 아직까지는 도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뭐 흐름 자체는 깨지 않았고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1선 추세가 좀 지켜졌으면 했지만 맛있게 진행이 되었지만 뭐 크게 문제 없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계속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캐치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네, 당연히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캐치를 하셨을 거고요. 사실은 이런 뭐 고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두산중공업이 악재가 있는구나 이렇게 뭐 상상하실 필요도 없고 당연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구간에서는 이 정도 하락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네,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가볍게 넘기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네, 이런 지점 있죠. 주요 저항선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가 그려진다든지 아니면 동일 지지선을 만들어서 동일 지지 라인을 계속 터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지워버린다면요. 이렇게 지워버린다면 뭐 정상적인 패턴으로 네, 박스권을 횡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산중공업 자체는 지금 뭐 3일 연속 3일 정도 네, 좀 하락을 했지만 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월요일에 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오더라도 좀 더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상승이 나와도 괜찮은 지점입니다. 그래서 증시 자체가 좀 흐름 자체가 뭐 크게 패턴이 깨지고 막 투매 물량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 좀 위기가 있는 요즘 이제 헝다죠. 헝다 그룹이 진짜 파산을 해서 뭔가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증시에서 대규모로 빠져나간다면 이런 이제 우리가 그려왔던 그런 흐름이 깨질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모든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하는 시점이 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증시의 그런 대규모 악재가 터지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이제 이런 지점을 받쳐주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주요 안건은 이제 여기서 횡보를 더 하면서 이 음운구름을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점이고요. 21선 추세를 꺾지 않고 유지를 하는지 그걸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21선과 61선 이렇게 좀 모여지는 지점에서 반등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지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음 주면 이제 9월도 끝났고 10월이 시작이 되는데요. 10월도 이제 공휴일이 좀 있기 때문에 10월, 11월 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두산중공업의 원자력 발전 소식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원전 소식에 의해서 한번 대시세를 줬잖아요. 네. 이게 이제 합병가액도 관련이 있긴 하지만 그 원자력 소식과 함께 한번 이렇게 크게 움직였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런 소식이 나왔을 때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이런 대시세가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세가 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네, 텀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지금도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래는 이제 크게 완곡하게 이렇게 그렸지만 지금 이제 조금 더 뾰족하게 패턴이 그려졌고요. 지금은 이제 받치는 라인이 좀 더 위에 접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주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다시 한번 지금 좀 나갔지만 매수로 다시 접근을 해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를 보시게 되면 오늘
기관이 45,000주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이제 100만 주 정도 매도를 하면서 또 두산중공업을 끌어내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 보시면 연기금이 25,000주, 사모펀드 만주 매수하면서 연기금은 꾸준히 두산중공업을 매수 포지션으로 가져가는 모습이고, 사모펀드도 지금 최근에는 좀 많이 모아가고 있습니다. 뭐 적은 물량이지만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뭐 샀다가 팔았다가 반복을 하면서 지금 이 횡보 구간을 뭐 만들고 있는 그런 세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 와중에 이제 연기금과 같은 세력이 지분을 늘려가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지금 이 횡보 구간이죠. 횡보 구간을 보게 되면, 자, 여기 시작점을 제가 보게 되면 언제부터 시작했죠? 네, 7월 30일부터 시작했다라고 합시다. 네, 7월 30일부터 시작했을 때, 그 집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건 나중에 대차장구 확인하면서 확인을 해볼까 했는데, 지금 말 나온 김에 바로 집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적으로 7월 31일부터 이 수급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이 횡보하는 구간 동안 기간이 440만 주가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은 70만 주 매도가 나왔네요. 그래서 금융투자가 지금 600만 주를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투자는 사실은 그 합병 신주에 대해서 신주가 발행이 되었을 때 의무적으로 지분을 뭐 줄여가는, 네, 주식수를 맞추는 그런 움직임이 강했을 겁니다. 그래서 600만 주 정도를 크게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 투신, 사모펀드, 그 다음에 연기금이 이렇게 72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모펀드, 연기금, 보험이 좀 많이 매수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요 세력들이 이런 횡보하는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하락을 한다고 해서 두산중공업을 뭐 손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들어갔던 걸 또 나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이런 구간이 왔을 때 사모아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저점이 깨졌을 때는 좀 문제가 생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좀 더 관망을 했다가 확실한 자리를 다시 한번 잡을 때까지 지켜보는 것도 괜찮고요. 하지만 웬만하면 이런 자리 지켜주면서 진행할 거라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꾸준히 이런 저점 라인을 터치할 때마다 매수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봉, 월봉 이런 식으로 뭐 큰 흐름 잘 체크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돈을 이렇게 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여유도 좀 생기고요. 크게 리스크, 마음 심적 부담이 없이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페이스대로 종목을 분석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템포를 조금만 늦춰서 큰 그림을 보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주식 투자가 트레이딩도 좋지만 트레이딩은 사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가치 투자, 특히 가치 투자를 보았을 때는 천천히 투자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 이 정도로 차트 하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520만 주로 또 많이 증가를 했네요. 그래서 계속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뭐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400만 주 줄었다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주가를 뭐 사실은 최근 3일은 좀 내렸지만 뭐 박스권에 갇혀 있는 동안 지금 공매도 잔고도 계속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도 뭔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듯 하지만 조금씩 이게 고점이 좀 높아지죠. 네, 그래서 520만 주까지 또 잔고가 늘어 있고요. 오늘도 이제 공매도 거래가 좀 많았던 걸 보았을 때는 조금 이제 공매도의 이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두산중공업 주가를 막 그렇게 크게 눌린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점에서는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차잔고고요. 대차잔고는 이제 오늘은 좀 상환이 됐죠. 그래서 대차잔고는 뭐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100만 주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뭐 크게 변화 없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보도록 하고 오늘 추정 물량 99만 주에서 네, 당일 물량은 91만 주 정도로 조금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지만 그래도 어제에 이어서 또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며칠 전에 며칠 한 3일 정도 크게 매수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200만 주 이상 매수를 했던 적이 있는데 뭐 그렇게 매수했다가 또 팔았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투자자가 이 두산중공업을 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의도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유율 자체는 9.4%, 네, 중반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두산중공업 소식을 두 가지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빠르게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탄 발전, 이제 탈석탄이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죠. 그래서 해외 석탄 발전 금융 지원을 이제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단 선언을 하게 되면서 두산중공업 사업이 좀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사업 전면 재검토 위기가 있다. 뭐 그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기존에 수주를 했던 그런 석탄 발전 수주를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조금은 네,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두산중공업이 아직까지도 뭔가 이제 재무 개선이 진행되었지만 그 가지고 있는 현금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금융 출자가 좀 중단이 된다면 석탄 발전소에 대한 그 건설이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원래 예상했던 그런 흐름이기도 하고요. 지금 뭐 전면 다 중단하는 건 아니고 인도네시아 뭐 자바 9, 10호기 그 다음에 베트남 붕항 뭐 2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떤 프로젝트들은 또 지원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전면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탈석탄이 진행되면서 두산중공업의 이 석탄 사업이 조금은 네,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두산중공업은 이미 수소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이 석탄 발전 이외에도 굉장히 큰 소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10가지 소스를 정리를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석탄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 미래 성장성을 따졌을 때는 두산중공업은 지금 이제 과도기를 잘 넘기고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오늘 다른 소식은 영국이 이제 새 원전 건설을 위해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북부 앵글시에 이제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서 미국 원전 회사인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도 이렇게 원전 발전을 건설을 위해서 이렇게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두산중공업이 기자재 납품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하면 두산중공업도 좀 더 이 원자력 발전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계속 이 발판이 마련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특히 이제 SMR과 그 다음에 신규 원전에 대해서 미국과 굉장히 협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대가 많이 되고요. 이렇게 영국을 필두로 해서 또 원전 건설을 위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입찰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이제 대답을 해줄 거고요. 지금 시간이 뭐 몇 달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구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는 사실 주식시장이 지겹죠. 네,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과정을 겪고 큰 수익을 얻었을 때는 어떻게 이제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 트렌드가 다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갈 수밖에 없고요. 오늘은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좀 내렸지만 분명히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시를 할 거고요. 두산중공업,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